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밀실 상주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전 국민 생중계 재개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관위는 경기장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시설관리 직원 1명만이 보름 이상 상주했다고 발표했으나 그걸 그대로 믿을 국민이 없다.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한 명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나 봅니다.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장을 오간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라고 황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투표함에 표를 다 맞춰놓고 이제야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 강한 의심이 든다. 저도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안에 직원이 단 한 명이더라도 보름이라는 시간이면 그 300개 투표함 얼마든지 열어보고 다 내용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충분히.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라고는 하지만 외부하고 전화통화, 인터넷 이게 다 열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뭐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려가 되는 겁니다. 특히 외부 침입자 적발 및 용접 폐쇄 과정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을 정조준 했는데요. 황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하 통로 문을 훼손하고 납땜해버렸죠. 그리고 침입한 외부인들을 시설 직원이 내쫓은 뒤에 3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시설 직원이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접을 해버렸다. 하필 남아있던 한 사람이 용접공이었냐? 용접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설관리 직원이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회피하고 있고 경찰마저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경찰도 몰랐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표를 감추고 조작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고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투표지 전체를 완벽하게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개표를 하면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올 것이다. 황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투명한 해결책은 즉각 생중계를 통해서 재개표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 당과 시민,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80개 투표함을 전 국민 생중계로 한 장 한 장 다시 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재개표 결과를 선관위 발표와 비교하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검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의 정치 공세와 정쟁으로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양반 입니까? 뭐 이미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총리부터 해서 다 해봤습니다. 이 정치인들 간의 정쟁을 통해서 실제 원래 그 일을 시작했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황 대표는 또 이재명이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전자투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이거 정말 위험한 꼼수 될 수 있고요. 전자투표 도입 미친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들고 나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황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반드시 종이투표, 당일투표, 하루 그리고 투표소 현장 수개표하는 게 가장 투명한 방식이고 사전투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만과 자유와 혁신이 말하는 선거 방식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하게 되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자유와 혁신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떤 압박과 탄압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최일선에 나서서 가장 싸우고 있는 경력 있는, 정치 경력 있는 인물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분들이 와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강한 메시지로 울림을 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프로필 때문입니다.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었다라는 이 프로필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프로필이었죠.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저런 말을 해? 부정선거를 얘기해?
와, 제도권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말을 하네. 우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까지 간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바람이 좀 불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페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 정치인이 후지모토인가요? 보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 남미 쪽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수화 물결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보수화 물결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뭐 영국이 저렇게 좌경화된 정권을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도 지금 보수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원내에 어떤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파라지가 이끌고 있던 개혁당이 막 파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 저희가 보고 있다. 사실은 이제 자유와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파란을 좀 일으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자유와 혁신당이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을 제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파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으나,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점이 2028년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2028년. 예. 지금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지방선거 재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요번에 보궐선거 한 게 14자리인데, 그 보궐선거 14자리 한 것 중에서 국힘당 쪽으로 몇 자리 간 거, 그건데, 거의 대부분 어차피 민주당 사람 그거 가지고 쪼개기 해봤자,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변화가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요번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건 이거죠. 부정선거가 진짜로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투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른 투표 관행으로 바꾸는 선거 개혁, 이것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정말 올바른 선거로 바꾸기 위한 선거 개혁이 벌어진다라는 점, 그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선거는 2028년에 가서 다시 치러야 됩니다. 2년 뒤에. 그때까지 이 보수주의자들의 열기, 부정선거, 재선거 외쳤던 이 민주화 항쟁의 열기, 그때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재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과연 2028년 총선까지 국민들이 그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윤 어게인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재선거는 재선거고 부정선거라는 것을 밝혀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행동을 했었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라는, 지금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곧바로 윤 어게인으로 이 열기가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에는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 또 부정선거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선거법이 바뀐다고 부정선거가 완전히 없어지는가? 아니요. 부정선거는 부정을 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못된 사람이 있으면 벌어지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관위를 해체한다고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3.15 부정선거 때 선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벌어졌으니까 야, 이거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관위를 만들었는데 선관위가 썩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근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안타깝게도 뭐 중국의 지시를 받던, 북한의 지시를 받던, 어떻게 해서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지금 사회주의화,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 이미 상당수 침투에 들어와서 정권을 이미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재선거로 이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고 보수가 또 분열하고 저 민주당 것들도 지들끼리 지금 뭐 명충 대전하고 자빠졌는데 뭐 여기 보수들도 뭐 옳은 말 하고 사람들끼리 뭐 그냥 저 N추 가지고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뭉쳐야 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진리를 얘기해 준 겁니다.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지금 죽는 겁니다. 지금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흩어지지 마시고 뭉쳐주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